안녕하십니까. 전 성균관의대 박재현입니다. 지금 사회교실에 있고요. 대한의료정보학회 의료정책정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오늘 디지털 헬스케어를 떻게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접목을 시킬까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기관은 보건소가 될 수 있겠는데, 사실 보건소의 건강증진 사업이나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보건소 안의 영역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사회 1차로 의사와 접목해서 하는 시도가 사실상은 많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상으로는. 왜냐하면 지역사회 의사가 사실은 보건소와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고 별로 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1차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오랫동안 이제 평가를 해왔습니다. 거기서 드는 저의 어떤 느낌을 말씀드리면, 이전부터 이제 계속 이런 이제 고당 사업부터 이런 게 많이 돼 있었는데, 어, 지역사회 의사회와 같이 하는 현재 1차로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은 보건소를 하지 않고 별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회가 그렇게 원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현재 또 하나의 이슈가 또 이제 비대면 관리 관련된 이제 모니터링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들어올 때도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사업 안에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사가 굉장히 많았고, 뭐 억지로 도입이 됐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도입이 쉽지 않았던 그런 이제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정부는 이제 모형을 이렇게 만들었죠. 이제 요번에 환자 관리, 만성질환 관리를 보건소나 지역사회 의사와 건보공단과 같이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제 코디네이션을 하겠다, 이제 이런 거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사실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게 여전히 과제고, 보건소와 지역사회 의사회 의사들이 1차로 의사들이 어떻게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체계는 다음과 같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을 때 국내 의료 환경이 어떠냐, 디지털 헬스케어를 받아들일 환경이 되느냐. 환자 행태를 보면 웨어러블 헬스 디바이스는 귀찮아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PHR을 거의 들여다보지 않고요. 환자는 의사결정을 자기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의사가 알아서 해주길 바라고요. 소수를 제외하고는 평소 자기 건강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이전 진료 정보를 복사하거나 조회하는 시간에 그냥 새로 의사한테 진료를 받는 것이 더 낫다고 느낍니다. 국내 의료 환경도 집 밖에 바로 나가면 병의원이 있어서 굳이 원격 진료를 받아야 할 디지털 헬스를 받아야 할 필요를 못 느끼고, 저수가 구조이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보다는 의사들도 단위 시간당 환자를 많이 볼 수 있는 대면 진료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의료인공지능이 도입되면 의사는 실업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의사는 디지털 헬스가 도입되는 것을 그리 반기지 않습니다. 특히 1차 의료 의사들이요. 근본적 문제는 디지털 헬스가 다른 의료 기술에 비해서 편의성은 좋으나 절박성이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현재 사실 이게 확장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헬스의 목적이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 감소에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저수가 행위별수까지 구조입니다. 비용 감소의 요인이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비용 증가 요인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사실 디지털 헬스는 되도록이면 잘 관리를 해서 병원에 안 오게 하는 게 목적이고, 환자의 어떤 자가 관리를 잘 해가지고 의료 비용을 줄이는 게 사실은 파이널 목적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반대로 지불제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충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면 디지털 헬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모니터링, 이런 생체집 모니터링 업체가 대부분 적자입니다. 수익성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러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지금 정부에서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나중에 서바이벌 가능할 것인가?
이제 하는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게 결국은 국가 돈이 떨어졌을 때 이게 이제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돈이냐 이런 문제죠. 우리나라 많은 산업들이 사실은 그 정부 주도로 했던 사업들이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헬스 전체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사업 타당성 분석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냥 의학적으로 좋으니까 접근하자 이게 아니고 시장을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하고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태계가 조성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이제 뭐 나라에서 그 헬스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 모델로 이제 2차적인 정부 2차적인 활용을 통해서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편 누딜도 사실은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료 산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그리고 이제 환자는 데이터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수익 창출된 거에서 이제 디지털 쿠폰을 받고 정부는 데이터 활용세를 받아서 데이터를 표준 제공하고 질 관리하고 거버넌스하는 이제 이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게 이제 한국판 뉴딜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 이제 지역 화폐를 데이터 배당 시스템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고 이제 건강 정보를 2차적으로 가공해서 그것으로 여러 가지 건강 수익성 있는 건강 어떤 솔루션을 창출하는 모델이 지금 많이 생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발 뻗고 잘 곳을 보고 누워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 서비스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해서 적용하려고 할 때 이것이 과연 누가 이득을 얻는 것인가, 누가 거기에 따라서 누가 자본을 댈 것인가가 사실 결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 뭐 고혈압 당뇨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것을 아무리 해도 환자들이 사실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내가 왜 이걸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지 귀찮기도 하고 사실 귀찮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원트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럼 이 서비스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사실 환자분은 의사를 위한 겁니다. 의사가 사실은 환자를 더 잘 케어하기 위해서 이것이 있으면 좋거든요. 그럼 사실은 여기에 대한 셀링 포인트는 의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의사가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걸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인가 이런 걸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해 보지 않고 그냥 이제 해서 환자들이 쓰겠지, 환자들이 돈을 내겠지 이러한 아니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지금 현재 대부분 이제 여기에 대한 수익성을 창출하지 못하는 거죠. 2차 활용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2차 활용도 이게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제 금융이나 증권 이제 통합 플랫폼처럼 만약에 이게 2차 자료 활용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부가 이런 개인의 의료 정보를 제공할 기관을 선택하게 하고 제공할 정보를 선택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당신이 그 각각 개별에 대한 정보를 줌으로써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서비스 진료정보 교류라든지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이용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그게 싫으면은 아예 투자에 대한 돈으로 받는 수익 배당금 서비스나 재화에 대한 이득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발생 가능한 위험 거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통합 플랫폼이 돼야지 그런 2차적인 활용에 대한 어떤 생태계가 구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진료정보 교류와 PHR과 관계를 보면 현재 이제 진료정보 교류가 잘 안 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는 PHR과 맞물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료정보 교류는 그 자체로는 확장성의 한계가 있고요. 소비자 중심성이나 범용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환자를 중심으로 한 PHR로 진료정보 교류 1대1 교류가 아니라 PHR의 N 대 N 교류
환자가 자기의 정보를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엔드엔 교류가 됐을 때 진료정보 교류도 살 수 있고, 또 PHR도 아무리 환자한테 정보를 주더라도 환자는 거기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죠. 소비자 무지, 정보의 비재특정성으로 인해서 사실 이것은 의사를 위한 정보입니다. 의사가 그 정보를 보고 환자를 잘 케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PHR과 진료 정보는 결국은 선순환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현재 정책 동향을 보면 마이 헬스웨이를 구축하겠다 정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환자 그러니까 개인을 중심으로 한 정보 교류의 법 제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부분은 이러한 이제 PHR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 게 결국은 이제 대형 병원 위주로 구축이 지금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대형 병원에 자기 연계되는 병의원과는 완벽한데 그 이후에 그 밖에 있는 이제 중소병원이나 1차 의료와는 사실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역사회 기반의 어떤 그 정보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대형 병원 기반의 진료정보 교류 PHR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사실은 외국의 주로 유럽에서 잘 되고 있는 PHR은 전부 다 왜 잘 되고 있느냐, 다 이제 국가 병의원입니다. 다 국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국가가 주도로 PHR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와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그 24시간 내에 메디클라우드에 의무적으로 진료 정보를 전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그 정보를 가지고 어디든지 가도 이제 교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한적이나마 어떤 그 진료 정보 교류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생각해 본 방안은 이제 심평원의 이제 의뢰 회송과 연계 통합을 통해서 좀 연계를 확장하고 CRS 중심의 엔드엔 교류를 통해서 좀 더 확장을 하고 나중에 CRS 중심의 국가 PHR, 그러니까 대만의 메디클라우드 방식으로 확장을 해야 우리나라 전체를 포괄할 수 있고 의원까지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가산수가라든지 EMR의 인증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사실은 그 만성질환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나 이런 걸 저도 보면은 그 정보 시스템을 어디다 만드냐, 심평원에 만들거든요. 그 데이터 센터를 심평원에 가져가요. 그러면 그거를 재사용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진료정보 교류로 되느냐, 그걸 가지고 다른 병원에 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현재 그 똑같은 문제가 진료정보 교류에도 있거든요. 진료정보 교류에 사회보장정보원이 하고 있는데 똑같은 게 있는데 또 심평원에서 의료회송 수가랑을 또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의료회송 수가에 대한 정보를 사보정 거를 쓰는 게 아니라 심평원에 독자적으로 또 만듭니다. 심평원에서 지금 영상 데이터 독자적으로 다 만드는데 그 데이터를 이중으로 하는 거죠. 그걸 갖고 가는데 그게 다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정보 표준 이런 거 전혀 안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갖고 가서 쌓아놓고 제대로 활용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수가를 주니까 진료정보 교류는 지금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제도를 할 때 뭔가 정보 시스템의 통일성을 생각하지 않고 사업의 목적에 맞게 그때그때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는 저기 구축하고 저 정보는 저기 구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쓰다 버리고 쓰다 버리고 쓰다 버리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진료정보 교류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그 만성질환 관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할 때 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어디에 모으자, 뭐 대만처럼 어디 메디클라우드에 모으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 데이터 댐을 만들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보 시스템에 대한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그냥 일단 사업을 시작하면 정보가 필요하니까 그때그때 데이터를 구축하는 거죠. 그것도 전혀 다른 곳에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우리나라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통일성이 없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데이터 댐을 만들어야 된다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하나의 어떤 빅데이터 기반의 표준화된 어떤 질 관리된 어떤 한 곳에 모으는 이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만성질환 관리를 좀 넘어서서 만성질환 관리만 생각하면 사실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뭐 고혈압 당뇨 모니터링하고 이거 많이 해봤던 거고요. 별로 수익성도 많이 안 나고 있고 이게 다냐라는 거죠. 그 사실은 이제 뭐 코로나가 되면서 많이 그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이제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보건학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건강은 이제 사회적 결정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제 건강을 건강 하나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물리적, 사회적 환경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건강의 주요 결정 요소가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스 인 올 팔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건강은 건강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건학 그리고 뭐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환경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책에 녹아 들어가야 한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살과 관련된 것만 봐도 자살을 그러면 1차 의료에서 그 매니지를 한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 있는 사람은 1차 의료기관에 찾아오질 않죠. 그럼 지역사회에서 이걸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경우 헬스 인 올 팔레시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확장했을 때 그럼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까지 확장돼야 되는가가 굉장히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서스테이너블 디벨롭 골도 그렇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지구 환경, 뭐 일자리, 번영, 평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되어 있고요. 건강 도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 도시 우리가 이제 그 지역사회 건강에 대한 증진, 건강 도시 다 같은 맥락입니다. 건강 도시 수지 전략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부분 간 협조, 환경, 도시계획, 복지, 교통, 안전, 교육, 경제, 주거 모든 걸 포함하고 있고요.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지역사회 건강을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다. 건강도시 주제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이제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만성 질환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퇴행성 질환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로컬이 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이제 여행도 멀리 안 가고 이제 로컬 푸드 이제 결국은 이제 로컬에서 결국은 노인들도 로컬에서 지역 사회에서 관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래 의료방은 분명히 커뮤니티 중심 의료가 돼야 됩니다. 지역사회 1차 의료 기관과 또 이제 그 어떤 그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요양기관이 하나로 연계돼서 돌아가고 그것이 이제 상급종합병원 연계가 돼야 되는 거죠. 진료정보 교류가 돼야 되고 거기에 이제 헬스케어 모니터링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 센서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이제 한 지역사회 안에서 완결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의료 체계는 결국은 이 모든 이제 시스템이 결국은 지역사회 안에서 주치의가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사실 가야 됩니다. 의료는 의료뿐만이 아니라 주거라든지 뭐 커뮤니티 케어와 합쳐져야 되죠. 이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도 보면은 주치의도 있지만 지역사회 행정기관, 지역사회 코디네이터 그리고 돌봄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CHR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헬스 레코드라고 해서 이런 우리가 건강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 돌봄 정보, 사회 서비스 정보, 또 이제 그 뭐
굉장히 많은 그 지역사회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야지 된다. 최근에 미국 의사협회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의사가 환자에게 꼭 물어봐야 될 병력 정치 목록이 이렇게 다양해졌습니다. 이제 건강에 대한 목적, 가치에 대한 환자 인식 수준, 건강, 정신 건강, 건강 행태, 사회적 지지, 환경 및 물리적 자원, 신체 기능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정보를 넘어서 이제 사회복지 정보까지 합쳐져야 되는 시기고, 그래서 CHR이 연계할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의료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영역, 지역 정보, 그리고 공공 및 민간 정보까지 이제 합쳐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하면 결국은 한국형 스마트 시티의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시티에는 이제 교통 및 환경, 뭐 에너지, 안전, 경제, 생활복지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Health in All Policy를 여기다 적용을 해보면 모든 것이 건강 문제입니다. 환경도 건강 문제고, 에너지도 건강 문제고, 안전도 건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확장을 해보면 그 뭐 노인 토탈 케어 이렇게 좁게 생각할 수 해야 했었던 어떤 그런 생각들이 확장될 수 있죠. 예를 들면 해외 사례의 스마트 헬스케어를 뭘로 하고 있느냐? 스마트폰 위치 정보 AI를 통해서 초기 치매 환자 이상 행동,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그걸 감지하고 그걸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자, 이거는 헬스케어일까요, 아닐까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환자 안전에 관련 부분이겠죠. 이런 식으로 헬스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과 접목되는 그 바운더리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오히려 더 확장 가능성과 수익성이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우울증 환자와 일반의 트위터 이용 시간 패턴을 분석해서, 이것도 일종의 CHR이죠. 이걸 통해서 우울증 환자를 접근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천식 환자의 흡입제를 사용하는, 거기다가 이제 흡입제에다가 센서를 붙여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지점을 핫스팟으로 표현해주면 여기에 이제 천식 환자가 안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제가 요번에 하는 과제인데요. 이제 코로나의 그 밀집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좀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50 바이 50 미터의 그 격자별로 얼마나 사람들이 밀집하느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방역에 활용하는 이런 것들도 일종의 CHR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스마트 시티의 연결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홈,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트랜스포트, 뭐 모바일 디바이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 디지털 헬스케어와 스마트 시티의 어떤 접점들을 우리가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역 의료 정보 체계 CHR은 말씀드렸던 소셜 디터미넌트 헬스, 헬스 이너 팔러시, 건강도시, 커뮤니티 케어, 스마트 시티의 개념을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핵심은 의사의 참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결국은 거기에 핵심에서 참여해서 모듈레이션을 해줘야지 이게 제대로 돌아갈 거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수가 구조이고 행위별 수가제이고 상급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로 되기 때문에 1차 의료는 지금 더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1차 의료가 뭐 고사 상태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점점 상급 종합병원이 다 빨아들이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이 1차 의료 의사들이 디지털 헬스 도입을 원하느냐? 저는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 의사 파업이 있었죠. 이것이 저는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산업혁명기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 초기에 있었던 기계 파괴 운동처럼 그 의사들이 디지털 헬스를 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를 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의사들을 주인공으로 우리가 모셔봐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가 저수가, 행위별 수가제 구조를 탈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제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에 니즈와 투입돼야 하는 원가, 이걸 적절히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식의 지불 구조로 변환이 돼야지 뭔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오래 걸린다면 그러면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지역사회 기반의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의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전체 시스템보다는 그 개별 지역에서 자체 완결적인 디지털 헬스의 개념을 적용을 해보자. 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헬스 디바이스들을 다 뭐 국가가 대고 있고 풀고 있고 이런데 과연 이것이 그러면 생태계가 조성될 거냐? 여기에 대한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불 제도를 시험적으로, 그러니까 그 테스트 베드에 이제 규제 완화, 규제 프리 지역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은 건강보험의 규제 프리 지역을 만드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오바마 케어에서 다양한 뭐 헬스케어 등도 다양한 걸 시도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뭐 그 커뮤니티 케어 같은 것도 시도를 했거든요.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이 뭐냐? 선지불이었습니다. 왜냐?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를 하면은 서로 자기 환자 보기 바쁘고 연계를 서로 안 하니까 그리고 이게 돈이 들지 안 들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무 의사도 여기 들어오지 않거든요. 이게 내가 이걸로 1년 해서 내가 살아남을지 않을지 수익성을 보장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선지불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뭐 3억 줄 테니까 그걸 다 알아서 해라. 뭐든지 해도 된다. 뭐 어떤 솔루션을 써도 되고, 그러면 그 3억을 최대한 비용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물론 인두제 방식이죠. 1000명에 대해서 이걸 관리한다 했을 때 이걸 최대한 비용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디지털 헬스도 도입해보고, 지금 많은 헬스 디바이스들이 건정심에서 통과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뢰로 기술 등재가 안 돼서 보험 수가를 못 받아요. 그런데 이런 선지불 방식의 예산 방식으로 가면은 의사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쓰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규제 프리를 만들어서 테스트 베드로 해가지고 일단은 이것에 어떤 그 실제로 이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확장해 가는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이제 많은 지금 뭐 뉴딜에 대해서 그 예산이 나오고요. 이 뭐 디지털 디바이스나 이것을 뭐 정부가 다 구축을 해주고 뿌리고 있죠. 근데 뿌리고 나서 이거를 이게 이 생태가 돌아갈 거냐? 저는 공공이 해줘야 되는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민간은 일단은 이 수익이 있어야 돌아가거든요. 공공은 민간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정보 수집을 자동화하고 표준화하고 진료정보 교류를 해주고, 이거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무도 안 챙기는 일인데 그걸로 인해서 많은 편익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CHR 한다던가 진료정보 지불 제도를 개편해 주는 거죠. 그 어떤 판을 벌려주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민간은 거기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이제 선순환 과제로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서 민간이 해야 되는 일을 돈을 뿌려가지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잘 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